안녕하세요. 시사바리스타 허재영 기자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국회가, 뭐 이전에도 열심히 했지만, 다시 열심히 일하기 시작하는 것 같네요. 공수처법, 개정안이 일사천리로 법사위를 통과했고, 이제 본회의에서 이제 논의하면, 그래요. 드디어 연말 안에, 공수처장도 뽑고, 공수처가 내년 적어도 1, 2월 전에는 가동이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런 기대도 좀 해봅니다. 경찰법 개정안도 역시 법사위에서 통과가 돼서 이제 국가수사본부 이제 설치해서 경찰청하고 이렇게 조직을 뜯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조직도 그 권한을 분산시켜야 되지만 경찰도 권한을 분산시켜야 되거든요. 제가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국가수사본부 설치하고 따로 이제 행정, 경비 업무만 하는 거. 그런 또 경찰청 조직으로 따로 이렇게 뜯어놓고 그런 법들이 지금 다 통과가 된 겁니다. 민주당 잘했어요. 이런 개혁 독재 이런 거는 우리가 응원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조중동이 뭐 여당이 뭐 그냥 뭐 무슨 독재를 한다는 식으로 막 헐뜯고 그러는데 이런 개혁 독재 하라고 180석 이상 몰아준 거거든. 잘했어요. 아이고 민주당 이렇게 일 잘하면 우리가 박수 쳐주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세월호 그 조사하는 거 사건 특조위 이게 지금 활동 시한이 하루 이틀밖에 안 남았었어요. 이번 주까지. 하여튼 이번 주까지였는데, 지금 세월호 특조위법 이걸 연장시키는 거, 이거를, 논의를 안 하고 있다 제가 비판했는데, 다행히 또 박주민 의원 등등등등이 노력하셔가지고, 1년 6개월 활동이 연장이 됐네요. 이것도 다행입니다. 우리 세월호 유가족분들과 아마, 뭐랄까 좀, 협의 과정들 잘 거쳐서 마련된 법안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잘했어요. 이것도 박수. 다만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이게 기한만 연장돼서는 안 돼요. 수사권이 부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세월호 특조위 관계자가 제 아는 지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가끔씩 한번 물어봤는데 무슨 뭐 자료 요청하면 제대로 오지를 않는데요. 그렇다고 압수수색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조사하는데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럼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내부 사정은 모르고 아니 문재인 정부마저도 세월호 조사 내팽개친다. 왜 못 밝혀내냐. 이렇게만 비판하잖아요. 그게 전 되게 안타까웠거든요. 사실은 수사권을 부여를 해줘야 강제 수사를 해가지고 불출석하고 그러면은 막 긴급 체포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이게 지금 이게 국정원 조직과도 연결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당시에 그 세월호 사건 은폐 의혹인데 이게 단순 그냥 조사건 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1년 6개월을 연장한다고 해도 사실 저는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사실은 불안하긴 해요. 그러나 어쨌든 연장된 건 다행이고 본회의에 그 세월호 특검 이걸 특검으로 처리하자. 특검은 이제 수사권이 있으니까 그렇게 또 처리하자는 그 법안이 또 본회의에 올라는 가 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일단 연장된 건 잘 한 거니까 아마 세월호 유가족 그 분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민주당 쪽과 협의 동의 과정을 거쳐서 이거를 추진해서 통과시킨 걸로 제가 그렇게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요. 본회의에서도 아무튼 잘 통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윤석열 관련한 이야기 또 좀 해야 되고 김봉현 그 씨가 그 접대했다는 그 검사 술접대 사건 요것도 언론들이 좀 놓치고 있는 보도들이 있어요. 제가 좀 요거 위주로 오늘 정리를 더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후원으로 열심히 취재하고 논평하고 있는 허재영 기자입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허재현 TV가 인플루언서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는 신개념 쇼핑몰 유인회와 제휴를 맺고 자그마하게 상품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양질의 제품을 허재현 기자가 직접 경험해 본 뒤 여러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구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유튜브 영상 댓글란 상단에 올려둔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허재현 기자가 운영하는 탐사보도 매체
리포액트의 누리집에 오시면 편리한 구매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 몇 번만 하면 될 정도로 아주 간편합니다. 판매 수익금의 일부는 허기자의 취재 활동을 위한 제작비로 적립이 되니까요. 허기자도 응원해주시고 좋은 제품도 싸게 사고 일석이조의 기분 좋은 소비를 해보세요. 판매 상품은 주기적으로 바뀌니까요. 방송을 통해 계속 확인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허재영 기자의 시사바리스타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있잖아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내일 이제 징계위가 열려요. 10일. 그래서 내일은 어쩌면 제가 하루 종일 이 징계위 열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제가 어쩌면 생방송 할지도 몰라요. 네, 혹시 제가 방송 켜면 집중해 주시고요. 열린공감TV 쪽과도 조금 논의를 해봐서 만약에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 며칠 사이에 어떤 보도가 더 있었느냐. 이거 이상한 참 기가 막힌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냐. 한동훈, 네, 윤석열의 남자 한동훈과 윤석열의 여자 김건희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서로 200여 차례나 통화 또는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기록이, 이 기록을 지금 법무부가 지금 확보를 해가지고 감찰위원회에 지금 거기다 지금 제출을 했다 그러네요. 이런 보도 보셨죠, 여러분? 물론 뭐 지금 이게 지금 그 불법으로 개인정보법 위반해서 수집한 정보 아니냐 뭐 이런 뭐 짜잘한 논란들을 조중동이 자꾸 일으키려고 하는데 뭐 그거야 그거야 뭐 알아서 뭐 법무부가 소명할 거고요.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 아니 윤석열의 남자 한동훈과 윤석열의 여자 김건희 씨가 도대체 왜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무슨 용건으로 200여 차례 넘게 통화나 문자를 해? 이상하잖아요. 하필 딱 그 시기가 언제입니까? 채널A와 한동훈의 검언 공작, 그 유착 의혹이 터졌을 때잖아요. 그때 집중해서 서로 대화를 나눠요. 이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당연히 이건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죠. 윤석열 총장이 부인 폰으로 한동훈과 비밀 대화 논의를 한 거 아니냐? 에? 아니 윤석열 총장 부인이 왜 한동훈 씨랑 갑자기 이렇게 통화를 많이 하는데 둘이 그죠? 무슨 관계인데 무슨 관계 일리가 없잖아요. 그냥 형수와 재수 씨 사실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이거 지금 윤석열 총장이 사실상 김건희 씨 부인 폰으로 이걸 대포폰처럼 활용한 것 같아요. 본인이 언제 압수수색 당할지 모르니까 부인 폰으로 한동훈과 대화 나눴네. 이거는 지금 완전 새로 드러난 증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 내일 이제 뭔가 이제 윤석열 총장이 뭔가 소명을 하겠죠. 좀 지켜봅시다. 참나. 아이고. 지금 윤석열 총장 쪽이 징계위원 명단을 달라고 막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지금 법무부가 징계위원 명단을 좀 안 주고 있죠. 근데 아니 우리가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 뭐야, 이거 명단 주면 윤석열이 자신의 또 권력을 활용해가지고 또 뭐 어떻게 뭐 수 쓰는 거 아니야? 우리 이런 걱정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추미애 장관도 그거 걱정해가지고 직무배제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물론 법원이 또 그거 안 받아들여가지고 잠깐 복귀는 했지만. 근데 지금 보니까요, 조국 그 전 법무장관이 자기 페북에다가 직접 찾아가지고 이걸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 징계위원 명단 안 줘도 된대요. 몰랐네. 이게 지금 검찰청법에는 이제 관련 규정이 없어서 조 전 장관이 찾아온 건데 국가공무원법 여기에 20조를 보면 이런 게 있대요.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은 그러니까 심의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 참, 아이고.
아니 근데 제가 답답한 건 뭐냐면 여러분, 아니 한겨레 경향법조팀은 도대체 뭐합니까? 아니 윤석열이 이렇게 터무니없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 이걸 찾아가지고 언론에 알려주기 전까지는 이걸 우리가 왜 몰라야 되냐고요. 이런 거는 기자들이 제깍제깍 찾아가지고 법조계 자문 얻어가지고 윤석열이 이렇게 지금 억지 부리는 건 없는지 진작 찾아서 알려줬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왜 조국 장관 패복을 우리가 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데. 에휴, 정말. 아무튼 안 줘도 된답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지금 종교계에서 이런저런 지금 성명 나오고 있죠, 여러분. 예, 지금 뭐 천주교 쪽도 그렇고 기독교계도 그렇고 불교계도 그렇고 다 지금 그 검찰, 예, 너희들 개혁해라, 예, 이런 지금 비판 성명을 연이어서 발표해주고 계신데 참 고맙네요. 예, 참 고맙고 조선일보가 이런 보도를 지금 흠집을 내려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그 천주교 사재단이 입장을 냈는데 그 정재천 신부님이 좀 앞장서 가지고 이런 거를 한 것 같은데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얼마 전에 이 정재천 신부가 만났대요. 예, 만나가지고 야 이거 뭐 대검 어떤 뭐 청탁받고 이렇게 신부들이 움직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막 몰고 가던데 참나. 아니 그럼 조선일보 야 니네가 같은 기준이라면 그러면 윤석열 씨가 방상훈 사장 만난 거 그럼 그것도에 대해서도 한두 줄이라도 걸쳐가지고 같이 기사를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야 니네 방상훈 사장이 윤석열 총장 만나는 거는 괜찮고 신부님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만나는 건 그건 청탁이냐? 이런 식으로 이중잣대를 들이대니까 누가 조선일보를 신뢰해요. 그리고 정재천 신부가 누군지 보니까 이 김영민 PD가 이제 페북에 쓰셨던데 보니까 이분이네요. 그 프란치스코 예전에 그 교황 한국에 왔었잖아요. 그때 이 정재천 신부가 수행하고 통역하고 이렇게 하신 분이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단식 오래 하셨던 유민 아빠, 유민 아빠가 누군지 다 이런 거 설명도 해주시고. 예, 그런 훌륭하신 분이라고 하네요. 예, 우리가 정재천 신부 누군지 잘 몰랐는데 이렇게 참 감사한 일도 과거에 좀 하고 그러셨군요. 아무튼 종교계가 이렇게 열심히 나서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내일 여러분 중요한 날이니까요. 우리 외곽에서 추미애 장관 엄호해 줍시다. 우리가 지난 모르겠어요. 한 10수년 사이에 이렇게 국민 입장에서 정말 일관되게 온갖 탄압을 이겨가면서 이렇게 검찰 개혁을 밀어붙인 장관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조국 장관이 이제 그거 하려다가 여러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러났고, 와 나는 뭐 진짜 이 추미애 장관 요즘 보면요 모르겠어요. 뭐 앞으로 향후 10년간은 적어도 까방권 정도는 드려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아니 우리 국민이 그죠? 위임한 권력을 가지고 사실 대충 너무너무 힘드니까 타협하고 이런 장관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해도 될 수 있는 사안일 수 있는데 추 장관은 지금 그렇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우리가 엄호해 줘야 됩니다. 몇몇 분들이 이미 지금 그죠? 대검이나 이런 데 앞에서 지금 1인 시위하고 막 그러신 것 같은데 참 날도 추운데 다들 고생하십니다. 자 여러분 요 얘기 좀 더 드려야 돼요. 판사 문건 이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 판사 사찰 문건 그 법관 회의에서 어떤 의견을 표명하는 거 이거가 지금 부결됐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열린공감 TV에서 가서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그러니까 뭐 실망할 어떤 그런 결과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중동 프레임인데 이게 뭐냐? 이게
이걸 좀 제가 오늘 꼭 설명드리고 싶은데, 물론 판사들이 되게 그 신중한 태도를 보인 건 되게 아쉬운데, 여러분 이걸 좀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그 법조 기자 생활을 하면서 저는 주로 이제 판사들 많이 만났는데, 판사들의 특징을 보면 사실은 이해가 아주 안 가는 바는 아니에요. 판사들은 원래 이 검찰 조직과 다르게 뭐랄까, 아무튼 좀 잘 뭉치질 못해요. 이게 왜냐면 거기는 이제 그 검찰은 일종의 좀 행정 조직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게 있어요. 상명하복. 예? 근데 판사들은 그런 게 없거든요. 다 개별적으로 각자의 재판부에서, 예? 재판부 또는 단독 판사 뭐 이런 것들로 있으면서 각자가 그냥 법률 판단의 그냥 주체들로서 그냥 각자 그렇게 있지, 뭐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무슨 뭐 조직화돼 있고, 사실 그런 조직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법원 내부를 이제 내밀하게 우리가 들여다볼 기회가 없으니까 잘 몰라서 이제 그랬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좀 잘 이게 뭉치기가 어려운 조직이에요, 판사들이. 원래 게다가 좀 약간 좀 선비 같은 사람들도 되게 많고, 안 그래도 보수적인 데다가, 예. 그런 이제 조직에서 사실 이 판사 사찰 문건을 법관 대표 회의에서 한 100여 명 정도 이제 대표들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이제 논의를 하는데, 여기에 안건으로 올라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10% 이상 법관 대표 중에 10%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한 10명인가? 예, 그러면은 이제 안건 상정이 되거든요. 사실 그것도 아주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진짜 십몇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안건으로 올려는 졌는데, 최종 논의 결과에서 그렇지만 이 판사 사찰 문건에 대해서 우리가 입장을 내는 것까진 곤란해. 이제 요렇게 이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조중동은 되게 신나가지고, 야 이거 판사들도 윤석열 쪽의 편을 들어줬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보도를 하는데, 참. 이게 내용을 뜯어보면 꼭 그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절대 이 판사 사회를 뭐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잘 보실 수 있도록 정보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이게 일단은 여러분, 판사들은 다른 재판에 자신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개입되거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그죠? 조심해요. 사실 그게 맞잖아요. 예. 검찰 조직과는 다르단 말이죠. 검찰 걔네들은 뭐 온갖 영향력 활용해가지고 어떤 사건을 기소될 거 불기소로 만들고, 불기소될 거 기소로 만들고, 온갖 썩은 짓거리 다 하는데, 법원에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되게 조심한단 말이죠. 예. 제가 어떤 판사들을 만나도 땡땡땡 판사에 대한 평판은 어떻습니까? 제가 뭐 이 사람 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봐도 진짜 한 100명 중에 1명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말까 했었어요. 제가 법원에 그렇게 오랫동안 출입해도. 그만큼 조심해요, 이분들은. 제가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이게 입장 표명을 실제로 할까? 사실은 좀 저도 그렇게 확신은 없었어요. 안건으로까지 올라갈 것까지는 제가 이제 예상은 했는데. 근데 지금 이게 행정법원에 이 사건이 지금 계류 중인데, 게다가 윤석열 씨 징계가 지금, 그죠? 10일 앞두고 있는데, 이거를, 그죠? 판사회의에서 어떤 입장을 밝혀버리면 사실상, 그죠? 이 징계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본인들 동료인, 그죠? 행정법원 판사가 이 사건에 영향을 또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우려한 거죠. 그래서 이 판사들의 얘기가 그런 거예요. 어떤 이제 이 판사 문건의 내용과 상관없이 이것을 뭔가 입장을 밝히는 순간 정치 개입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나가지고 이제 그죠? 부결시킨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검찰처럼 똑같은 그런 정치 개입 같은 거 우리 하지 말자. 예. 판사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건 원칙적으로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나쁜 짓 했다고 해서 판사가 똑같이 우리도 정치 개입할래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건 원칙적으로 맞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좀 아쉬운 건 당연히 있죠. 왜? 아니, 그러면은 윤석열 검찰총장 그 사람 징계 끝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의견을 다시 의견을 모으는 걸로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면 됐지. 왜 아예 평생 의견을 안 밝히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는데, 이런 게 이제 되게 아쉬운 부분인 거죠.
이 조중동이 이제 마치 윤석열 쪽이 손을 들어준 것처럼 그 법관 대표 회의가 그렇게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제가 이걸 좀 바로잡는 차원에서 정보를 드리는 것 뿐이고,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이 법관 대표회에서는 그러니까 검찰의 이 판사 사찰 문건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토론도 내부에서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거는 이 판사 이 정도 사찰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건 사찰로 보기 어려워. 이런 얘기 자체를 아예 하질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뭐 윤석열 총장이 정당하네 뭐하네, 예? 뭐 이런 식으로 손을 들어줬다는 식으로 보도를 할 수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 이런 거 좀 짚어드리고, 그리고 진보 언론에도 쓴소리를 해야 돼요. 뭐냐면 한겨레 경향, 니네들 얘기 잘 들어. 니네들이 이거를 판사 사찰 문건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줬다면 판사들이 이렇게까지 모호하게 판단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잖아요. 이게 어떻게 순수한 공판 대응 문건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이 내용 말고 판사들을 분류한 기준을 분석하면 이게 명백히 의도가 있는 채로 작성된 정치적 문건이라는 게 해석이 된다고요. 아니 공판 대응을 검사들이 왜 딱 10개 재판부만 그 정도만 추려갖고 하는데, 응? 그것도 조국, 정경심, 손혜원 사건, 국정농단 사건 이런 것만, 그리고 양승태 대법원장과 불편하게 지낸 판사들이나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나 또는 과거에 전교조, 민주노총 이런 쪽에 조금 유리하게 판결해준 판사들만 정보를 수집했다니까요. 왜 그래야 되는데 사회적으로 얼마나 N번방 사건 같은 경우라든지 얼마나 사회적으로 관심 있어요. 왜 이런 거는 재판부는 왜 그죠? 대응을 안 하는데 김성태가 그 KT 청탁한 거 그 의혹 사건 그거는 왜 공판 대응 안 하는데, 응? 그러니까 한겨레가 그때 윤석열 총장이 지시해가지고 이 문건 만들어졌다고 무슨 인터뷰 해가지고 보도를 했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 문건은요, 여러분, 공판 대응 문건이라기보다 그냥 총장님 관심사항 재판부 사찰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건에도 기보고 어쩌고 이런 표현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기보고. 이미 사전에 한번 보고가 됐는데 뭘 좀 더 보강하라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더 문건이 작성된 거예요. 보완된 거라고. 총장님 관심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입체적으로 진보 언론이 보도를 해줬어야지. 그러니까 판사들이 솔직히 이 허재현 TV를 보겠습니까? 어떤 판사가, 물론 저랑 친한 판사들이 있긴 있는데 이 법관 대표회의 여기 들어간 판사들은 제 방송을 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겨레 경향 같은 데에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도를 해줬다면 법관 대표회의에서 이 문건 가지고는 사찰로 보긴 좀 어려운 애매한 구석이 있는데 이게 입장을 밝히면 또 되나 뭐 이렇게 애매하게들 생각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 누구야 이제 아는 이제 그 법조계 인맥을 좀 활용해가지고 아무튼 그 판사들 내부 통신망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제 그 리포트 기사가 좀 올라가서 좀 긁어가지고 좀 올려놔라 제가 좀 부탁 또 하고 그랬거든요. 올라갔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네 그래서 하여튼 문건 이 판사 사찰 문건 관련해서 공식 안건으로 채택은 됐는데 그것까진 다행인데 이거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건 이제 부결이 됐고요. 근데 부결이 됐다고 해서 물론 판사들은 좀 우리가 조금 이제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는 있지만 조중동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꼭 그렇게 윤석열 쪽에 손을 들어준 것도 아니라는 거 제가 좀 짚어드립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1부 끊고 2부에서는 이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그 검사 술접대 이거 여러분 지금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면 안 돼요. 이게 단순 술접대 사건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거 좀 짚어드릴게요. 2부에서도 꼭 함께 해주세요.